안녕하세요. 다빈치 스쿨 온라인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 과정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던 하루 5시간의 다빈치 스쿨 내용을 온라인 영상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머신러닝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배워볼 수 있으며 머신러닝 솔루션을 다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상식까지 커버하는 기초 강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시간 정도의 분량을 나누어서 영상 한 편당 10분에서 15분 내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부담 없이 편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과정은 인트로를 제외하고 크게 2가지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머신러닝의 개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전통적인 프로그래밍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통계 모형과 머신러닝 예측 모형은 활용 목적과 방법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둘째로 머신러닝의 워크 프로세스에 따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2번째 세션에서는 당사가 직접 개발한 머신러닝 솔루션인 다빈치 랩스를 실습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강의에 대해 찾아보시면 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어떻게 코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만 질비하게 나옵니다. 강의의 대상이 일반 비즈니스 담당자가 아니라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 다빈치 스쿨은 코딩을 할 줄 모르더라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신러닝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동화 머신러닝 솔루션인 다빈치 랩스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의 목적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검색 사이트에서 머신러닝을 검색하면 연관 단어로 이러한 단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 딥러닝, 인공지능, 통계, 빅데이터 등등. 이 단어들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본 강좌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전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3가지 단어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간의 관계입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말하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인공지능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인간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명령에 따르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영화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 중 일부분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연산 능력, 추론 능력, 학습 능력, 이해 능력, 판단 능력, 인지 능력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머신러닝은 무엇을 강화했을까요? 단어만 보셔도 아시겠죠? 머신 러닝이잖아요. 바로 러닝, 학습 능력을 머신을 통해 강화시킨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관계와 특성을 찾아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딥러닝이라는 단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명해졌죠? 이세돌 기사와의 바둑 대결로 유명해진 알파고에 딥러닝에 탑재되었다고 해서 전 국민이 이 단어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경우에도 학습하는 방법이 제각각 다른 것처럼 머신러닝도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공신경망이라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학습 방법을 쓴다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학습과 기계학습을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학습을 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고 많은 문제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패턴과 풀이법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에 응용할 수 있게 되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인가요? 물론 많이 풀수록 좋긴 하겠죠. 그러나 많이 푼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는 풀이법을 잘 익히는 게 더 중요하죠. 즉 학습이라는 개념은 문제와 정답지를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정답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의미가 됩니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는 최종적으로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데이터 안에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이 있으면 데이터를 통해 어떻게 타겟을 추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풀이법을 학습하는 겁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 풀이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문제에 따라 풀이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머신러닝에서도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풀어내는 알고리즘이 달라집니다. 적절한 알고리즘을 썼을 때 비로소 예측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죠? 그럼 머신러닝으로 로또 번호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과거에 당첨되었던 번호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미래에 당첨될 번호가 예측이 될까요? 되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지 않겠죠?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로또 번호는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유의미한 패턴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작위로 번호가 추첨이 되니까요. 머신러닝으로 예측이 가능한 분야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경향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머신러닝도 예측을 못합니다. 학생도 그렇죠. 수학 문제만 열심히 풀어서 풀이법을 익혔는데 갑자기 시험에서 물리학 문제가 등장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머신러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금융권과 비금융권으로 나누어서 이와 같은 예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예시들은 모두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가 예측 가능하게 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 고도화의 경우에는 과거 고객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대출 상환을 잘하고 반대로 어떤 고객들은 대출 상환을 잘 못하는지 패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 모델에게 미래의 고객 데이터를 입력하면 머신러닝은 그 고객이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는지 못할 가능성이 큰지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비단 이런 고객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권에서도 물류 데이터를 통해 어떤 상품이 잘 팔릴 것인지 가격은 얼마로 책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예시가 동일한 맥락입니다. 과거의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 가정만 유지될 수 있다면 머신러닝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머신러닝 모델은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머신러닝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외주 용역을 통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죠. 프로젝트별로 모델 한 건 한 건을 만들 때마다 고가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도 모델을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머신러닝 모델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마치 새로운 유형의 시험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풀이법을 새롭게 익혀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모델 업데이트도 매번 외주 용역을 통해 진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부서를 만들어서 머신러닝 전문가를 육성하는 트렌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만 실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예측 실행을 하는 부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부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부서입니다. 즉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이며 어느 정도 정확도를 확보해야만 KPI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모델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는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라 비즈니스 현업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방향은 세 번째입니다. 현업에서 주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에도 누구에게 부탁할 필요 없이 현업 부서에서 직접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도 부담 없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머신러닝 모델 개발이 간단해야겠죠? 코딩 없이도 쉽게 쓸 수 있는 머신러닝 솔루션이 필요할 겁니다. 향후 영상에서는 머신러닝 모델 개발을 얼마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